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우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와 도봉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고교 선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지원할 때 중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중학교 3학년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느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영재학교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후기와 관계없이 먼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영재학교 원서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고, 과학고하고 특성화고하고 전기고인데, 이 전기고는 8월 말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과학고의 원서를 8월 말에 원서를 넣게 되면 9월 달부터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 면담을 하게 됩니다. 출석 면담을 하게 되고 11월 말에 소집 면접을 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과학고 소집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발표가 남과 동시에 바로 후기고 면접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후기고의 면접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후기고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외대부고와 상상고,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 이 국제고가 후기고의 원서를 같이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고 원서 접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그리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을 후기고에 지원했던 친구들은 후기고 일반고 원서 중에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자사고에 넣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일반고에 넣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서를 봐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기고 원서를 쓸 때 내용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작년도 거고요. 입학 원서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자기의 거주 행정 동명,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 상계동이면 상계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졸업 연도나 교과 생활, 출결, 총점, 종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종 추첨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보면 국제, 외고, 자사고, 중점학교 운영학교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화학 중점학교 운영학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이 1단계가 다 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지원하거나 중점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1단계에서 일지망은 이미 지원한 걸로 치는 겁니다. 지원한 걸로 치고 2단계부터 원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뭐냐? 1단계는 단일 학군으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학교를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국제고나 외고,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교를 넣겠다라고 해도 1단계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를 지원한다면 이 1단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단계로 가겠습니다. 2단계.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자기 지역 학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원구라고 했으니까 노원구하고 도봉구는 북부교육청 같이 북부학군이기 때문에 그 학군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선택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도봉구에 살아도 노원구에 뭐 대진고등학교가 좋은 것 같다. 그럼 대진고등학교 원서를 똑같이 2단계에 지원해서 원서를 넣을 수가 있겠죠. 요 1지망에 뭐 예를 들어서 대진고, 뭐 2지망에는 뭐 창동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2지망 같은 경우에는 1지망이 미달될 때만 되는 거니까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1지망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안 된다면 이제 3단계죠.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추첨입니다. 추첨. 그냥 아무 베이스 없이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첨해서 내가 지역에 맞춰서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있고 국제고나 자사고 이렇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추첨해도 이미 될 거라면 앞에 1단계 때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 쪽에 원서를 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서 해본다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지 유형별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과도 집중형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나 또는 집중형 같은 친구들, 집중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국형 자사고나 과학고나 전국형 자사고 이런 데에 가는데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집중을 보통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광역 자사고나 일반고 이런 데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산만한 친구들 있죠. 주의력을 유지하기 좀 어렵고 민감하고 감정 기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은 일반고나 특성화고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형 친구들은 속도 처리가 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그 숙성형으로 계속해서 대기만성형 학생들은 광역자사고나 일반고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끼형 친구들은 속도가 좀 빠르거나 실수를 잡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빨리 그냥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 프로젝트형 자사고 같은 경우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고교 선택에 대해서 유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후기 고등학교들을 보면 자사고들이 있어요. 자사고는 모든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다 반영이 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지금 얼마 전까지 시험을 보고 있는데 3학년 2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모두 다 A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 하나고, 외대부고, 뭐 인천 하늘고 이런 학교들은 자, 모두 A가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한두 과목 정도 B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울산, 청운고라든지 상산고, 김천고 이런 학교들은 B가 사실 한두 개 있어도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걸 봐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고와 외고나 국제고인데, 과학고는 전기 때 이미 뽑았죠. 전기 때 이미 뽑았고, 여기는 수학하고 과학을 학생들을 내신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기고에 남아있는 학교예요. 외고죠. 후기에 지금 남아있는데 이 학교들은 영어 성적만 반영하게 되고 국어나 사회는 동점자 수를 가리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적만큼은 잘한다라고 한다면 후기 때 외고나 국제고 쪽에 충분히 원서를 넣어서 실제 면접을 통해서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교를 준비를 할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반 고등학교를 내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고를 들어가면 모든 과목이 1등급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목이 만약에 2등급이 되면 1점 몇 등급이 되기 때문에 2등급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과목이 1등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대부터 시작해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 자, 한번 세워볼게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러면 10개죠. 거기다 이화여대까지 11개. 거기다가 건동, 홍수 이렇게 하면 딱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 때가 되면은 그 다음이죠. 예를 들어서 2등급이면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한 2, 3등, 3, 4등 정도 라인이 되는 거죠. 국승세단부터 시작해서 경기권 주요 대학까지가 2등급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승세단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 수원대나 경기대학교라든지 대진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대학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잘만 한다면 서울 통학이 가능한 거리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등급이 되면 지방사립대니까 여기는 통학이 안 되죠. 일단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일반고에서 1등급을 하는 경우와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대학이 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바꿔서 후기고에 전국형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를 넣는다. 예를 들어서 광역 자사고라고 한다면 노원이나 도봉구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선덕고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이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된다면 바뀐 등급으로 1등급입니다. 의학이나 서영고의 학종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중하위권의 뭐 서영고의 중하위권이나 서성안의 일부를 2그러니까 2등급대라는 게 1점 몇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등급대가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외고를 넣을 수도 있죠. 후기고니까. 외고면 뭐 서울외고, 뭐 대일외고, 뭐 대원외고, 한영도 있고요. 이런 학교들을 간다면 마찬가지로 1등급이면 서영고 상위권이나 뭐 서영고 서성안, 뭐 서영고 약하게 되거나 중경외시나 건동우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과거에 9등급제에서 5등급이나 6등급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외고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중경외시나 건동우수를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외고에서 5, 6등급 하는 친구가 일반고로 가면 1등급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일반고로 가도 잘해야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전국형 자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형 자사고의 경우는 뭐 상산고, 뭐 하나고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이런 학교들인 경우는 당연히 1등급이면 서영고의 상위권을 갑니다. 그리고 2등급 때 1점 몇 등급이 된다면 의학의 중간이나 서영고 정도를 가는 거고요. 전국형 자사고에서 3등급이다. 그럼 옛날로 치면 5, 6등급이면 서성안 중경외시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후기고등학교고 후기고등학교가 되고 전기 때 이제 과학고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의 과학고를 간다면 서영고의 어떤 상위권이라든지 카이스트 뭐 이런 데들을 원서를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뭐 2등급 대라면 지스트나 디지스트, 뭐 유니스트 같이 학교나 서영고의 중하위, 하위권, 중이나 하위권 정도가 되겠죠. 중하위권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등급 라인 되면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라인을 실제 붙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특수 목적고나 전국형 자사고 이런 학교들은 솔직히 들어가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만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서를 쓸 때 주의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이나 노원의 일반 고등학교의 성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학교는 이제 설화벌 고등학교죠. 남고고요. 중계동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학이 중간이나 중상,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나오고 주로 변형된 문제나 사고력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도 지문 독해, 어휘 문법, 추론 능력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의 경우는 뭐 물론 과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개념이나 실험,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를 할 때 센수학이나 뭐 일품이나 이런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그걸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번씩만 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해서 여러 번 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체 학생이 973명, 300명이 좀 넘는 학교고요. 대학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0%에 될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화벌 고등학교를 보면은 실제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68.22%가 4년제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대 합격자가 5명, 연세대가 5명, 고대가 10명, 스카이 합격자만 20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도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등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합격이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카이스트나 디지스트, 지스트까지도 하는 합격자 수가 9명이나 합격을 하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학교 설명회를 할 때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라 합격자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좀 어려운 이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진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영재학교를 지원했거나 과학고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실제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과학 중점반에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중상에서 상이에요. 변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풀이 과정의 명확성과 계산을 요구하게 되고요. 일부 고난도 변별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뭐 블랙 라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를 준비한다면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영어의 경우도 독해 중심이나 문법, 추론 문제들이 섞이고 지문도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만 외우는 식으로 한다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도 좀 어렵죠. 과학도 좀 어렵고요. 이 학교는 지금 4년제 진학률이 51.4%고요. 정시의 경쟁력이 많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그 대진고등학교는 의대나 치약대를 13명을 했고, 13명 합격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178명이고, 정시의 역량이 두드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는 정시가 좀 강하고 학교에서 그 정시에 관련된 내용의 준비도 많이 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시에 좀 강하다고 싶은 친구들은 대진고를 1단계 전형으로 넣어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진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 자료가 있네요. 고려대, 의대, 중앙대, 의학부에 7명이 합격을 했고, 한의대 1명, 약대, 지스트, 뭐 교대 등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대진고 부장 선생님이 대진고는 내신보다 수능이 우수한 학생이 많다라고 자랑을 할 정도로 실제 정시가 좀 강한 이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고는 영신여고인데요. 중계동에 있는 학교죠. 영신여고고, 이 학교는 실제 수학 문제 수준이 서라벌이나 대진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실제 수준이 중상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계산의 정확성,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준은 중상 수준으로 역시 지문, 독해나 어휘, 추론 등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남자 학교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되어지는 중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신여고는 실제 4년제 합격률이 46.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영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분위기도 좋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주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내용이 나온 것 중에 본다면 2021년도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는 4년제 대학에서 226명이 진학했고 수시로 156명에서 69%가 합격을 했고 정시에 70명으로 31%다라고 했으며, 서울대가 6명, 의대 2명 이렇게 많은 학생 수가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기사로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성여고입니다. 여고 중에 또 유명한 학교이긴 하죠. 예, 은행 사거리에 살짝 조금만 나가면 나가 있는 학교들이 해성여고입니다. 해성여고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대진여고나 영신여고를 가는데 조금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의 해성여고를 넣자라고 해서 해성여고를 좀 많이 지원했던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수학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는 중상 정도 수준을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는 편이 있고요. 문제수를 좀 많이 내서 시간이 압박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문제 채점할 때 그렇잖아요. 방법이 그거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못 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를 많이 내요. 계산을 많이 내. 그래서 그걸 빨리 풀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문제를 좀 많이 내갖고 문제를 계산을 계속 해서 그걸 빨리 풀게 좀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성여고에서 문제풀이 할 때 방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센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센수학을 외우는 거죠. 간단히 외워서 이 문제는 센수학의 30쪽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실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는 중간 수준이고요.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 추론 문제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뭐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성여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학영재나 과학영재, 인문사회 영재반을 운영을 해서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명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상명고등학교는 그 공학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남학생들한테는 공학을 좀 가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남녀공학에 남학생이 가면 이 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학생에 비교하여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잘 못 받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공학을 좀 피하고 남고로 가는 게 좋겠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뭐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명고의 경우는 물론 학생부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주는 학교고 실제 문제 수준은 중상 수준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몇 개 섞여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이렇게 섞여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좀 난이도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일품이라든지 이런 좀 고난도 문제들을 좀 풀었던 친구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지문의 독해,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요. 과학은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명고를 간다고 하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최소 통합과학을 2바퀴는 돌고 가야 사실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명고는 수시에 좀 강한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시가 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동고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학교고요. 자, 여기는 지금 실제 수학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끔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일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나 과학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학이 좀 센 이유는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수학을 나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교는 4년제 진학률이 45%고요. 과학 중점 학교로 되어 있으며 실제 스팀이나 과학 아카데미, 지능형 과학실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학교가 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고등학교를 원서를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이제 상담을 댓글로라도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